김규현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의 USB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면 역사에는 반역자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와 같은 일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점은 참으로 크시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이 나라에다가 심으셨던, 씨앗을 뿌렸던 분이 바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분에 대한 어떤 추념하는 기념관이랄까,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안에는 중국의 국가원수라고 하는 시진핑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국가안보실장이나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시진핑 기념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공자학원이 23군데나 대한민국에 좀 퍼져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조차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담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유일한 비밀 정보 조직이라고 하는 국가정보원인데, 그곳에 지금 김규현이라고 하는 분이 외교부에서 있다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김규현 씨가 뭘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분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을 역임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친중으로 경도되도록 그 정책을 펴는데 큰 기여를 했죠. 바로 그 당시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둘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도 올라가는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요, 이 김규현과 윤병세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감방을 가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들일 겁니다. 거기다 이 사람 종교가 기독교도 아니고 몰몬교예요. 그러니까 몰몬교 뒤에는 우리가 딥스테이트의 원흉이라고 하는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그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일루미나티다, 로마 카톨릭이다, 로스차일드, 유대금융자본, 미국 민주당에 연결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세력들인데, 그 김규현 씨의 정체가 뭔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런데 왜 이런 몰몬교도 출신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앉혔을까? 그러니까 이 김규현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추천했던 사람을 이제 그 근본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프리메이슨의 명령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명령을 진짜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뒷배경이 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북에 김정은에게 USB 하나를 넘겨줬는데,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끔찍한 국가 기밀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USB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만드는데 한두 명이 관여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150에서 200여 명은 거기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런데 본인이 국가정보원장직에 앉아서 내부에 있는 간첩 문재인을 도왔던 사람들도 간첩 조력자로 역시 마찬가지로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조사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간첩을 도와주면은 간첩 조력자가 됐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구속시킬 수 있는 절체적인 그 구체적인 증거는요, 이 김정은에게 넘어갔다가는 USB입니다. 그런데 이 USB를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재인과 전직 국정원장 서훈, 박지원들도 아직 구속이 안 되고 있고, 서욱 국방장관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문재인이가 북으로 넘긴 USB를 찾아냈으면
송영무라고 하는 자가 국방장관 퇴임한 이후에 한국자유촌연맹의 그 총재로 가서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있는 친북 세력들, 간첩 세력들도 색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자유총연맹도 강력한 우리의 반공 전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이 자유총연맹은요, 그 회원이 35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이나 중국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지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gnitive warfare가 되겠는데, 이 인지 전쟁이라는 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유를 중시하고 또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정권을 붕괴, 파괴시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가짜 뉴스들이고 인지전인데, 이것을 자유총연맹 같은 조직에서 막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그런 짓은 전혀 못하고 무슨 엉뚱한 무슨 자선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북에 넘긴 USB를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문재인이 중앙선관위를 동원해서 저질렀던 사전투표제, 부정선거, 국내 마약 유통 카르텔 이런 것들을 조기에 조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로 당선된 국회도 해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많은 그 악법들이 국회를 해산시킴으로 무효화될 수도 있었겠죠. 검수완박도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규현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의 USB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하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한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해나가는 데서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우리의 비밀 공작 비용으로 국가에서 지급해준 그 특별활동비로 김정숙이라고 하는 아줌마의 옷값, 신발값, 구두값, 또 각종 폐물, 액세서리, 브로치, 팔찌, 목걸이, 반지 등등의 이러한 사치 비용으로 남용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했습니다. 하마터면 윤석열 대통령도 벌어졌던 지난 가을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통해서 대통령직이 위험할 뻔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저는 작년 8월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을이 되면 분명히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국민을 선동하는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 주의해라. 거기에 대비하라 그랬는데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런 일을 전혀 안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슨 통치 철학을 받드는 그 대통령 명령을만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국가정보기구가 아닙니다. 국가정보기구는요, 대한민국을 섬기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의 충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제 이전에 쓴 선배님들이나 혹은 현재 남은 제 후배들이나 모두가 다 국가와 국민의 충복으로 그 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거기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직무유기를 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마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 모든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면 역사에는 반역자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